북쪽의 추운 나라 출신인 한 학자가 무더운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학자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고향처럼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더운 나라에는 무조건 집 안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학자가 머무는 좁은 골목에는 높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추운 나라 출신인 학자는 무척 똑똑한 청년이었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폭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매일 더위에 시달린 나머지 나날이 마르고 쇠약해졌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일은 학자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저녁빛이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림자는 커다란 모습으로 벽에 우뚝 솟아올랐다. 학자도 발코니로 나아가서 기지개를 켰다. 맑은 밤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학자 자신도 점점 더 살아나는 기분이 들곤 했다. 저녁이면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너도 나도 발코니로 나왔다. 아무리 더위에 익숙하다 해도 사람에게는 시원한 공기가 필요한 법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점점 더 활발하게 살아 움직였다. 그런데 단 한 곳, 바로 학자가 머무는 방의 맞은편 집은 고요했다. 그 집에도 분명 누군가가 살고는 있었다. 적어도 발코니가 있는 방은 불도 없이 어두웠으나 그 집안에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학자는 그 음악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학자는 한밤중에 우연히 잠에서 깨었다. 열어놓은 발코니 창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때 맞은편 집에서 뭔가 이상한 불빛이 보였다. 꽃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찬란한 색의 불길이 되어 빛을 뿜었다. 꽃들 사이에는 날씬한 몸매의 매혹적인 여자가 서 있었다. 단번에 침대에서 내려온 학자는 살금살금 커튼 뒤로 다가갔으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약간 벌린 발코니 문틈으로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저절로 황홀해지는 음악이었다. 저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림자는 맞은편 집 발코니의 꽃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학자가 움직이면 늘 그렇듯이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였다. 저 집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곤 내 그림자가 유일한 것 같군. 그림자가 머리를 좀 쓸 줄 안다면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살펴본 다음 나에게 모두 말해줄 텐데 그림자야, 그렇게 하지 않겠니? 학자는 농담조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학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약 누군가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봤다면 그림자가 맞은편 집에 반쯤 열린 문 안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햇빛 밝은 곳으로 걸어 나왔을 때 학자의 입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졌다. 아니, 이런 일이, 그림자가 없어졌잖아. 분명 어제 저녁 때 사라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야. 이거 몹시 기분 나쁜데? 저녁이 되자 학자는 다시 발코니로 나와 앉았고 램프를 그의 바로 뒤편에 갖다 놓았다.
그러나 학자는 그림자를 불러내지 못했다. 여드레가 지난 후 햇빛 아래를 걷던 학자는 발치 부분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기뻤다. 그림자는 없었지만 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학자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쑥쑥 자라나서 마침내는 반을 뚝 잘라버려도 될 만큼이나 커졌다. 집으로 돌아온 학자는 이 세계의 진실,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책들을 썼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서재 방문을 아주 가볍게 두드렸다. 문 앞에는 너무도 비쩍 말라서 이상스러워 보이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옷차림은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점잖은 인상을 주었다. 누구신가요? 학자는 물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 사이에 나는 살도 많이 찌고 이렇게 옷까지 입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옛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하나요? 당신은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는 시계줄에 주렁주렁 매달린 값비싼 장신구들을 절렁절렁 흔들어 보였다. 학자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러자 자신을 그림자라고 밝힌 남자가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태어나면서 당신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당신이 말했어요. 나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서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내 길을 간 거랍니다. 지금 나는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리움 비슷한 것이 자꾸만 나를 붙잡더군요.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신기한 일이구나. 자기 그림자가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나 좀 들려줘. 그림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물론 그 얘기는 들려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해 주어야겠어요. 당신과 내가 사는 이 도시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당신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걱정할 필요 조금도 없어. 내 정체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참 놀랍게도 그림자는 사람과 너무도 흡사했다. 최고급 직물에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검은 에나멜 장화에 검은 모자를 썼다. 시계줄에 매달린 장식품과 황금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이렇게 차린 덕분에 그림자는 정말로 완벽한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림자가 말했다. 맞은편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것이 살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시의 여인이었어요. 나는 그 집에서 3주를 머물렀는데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요. 황홀해진 학자가 외쳤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뭐지? 학자는 다급하게 물었다. 모든 것을 보았죠. 전부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부탁이 있답니다. 잘난 척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전처럼 하대하지 마시고 존칭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 미안. 오래된 습관이라서 나도 모르게 그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지요. 당신이 거기서 본 모든 것을. 당연히 모든 것을 얘기하죠.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 당신이 그 집으로 건너왔다면 당신은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대신 그림자인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나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내 본성을 깨달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를 사랑했으며 시와 불가분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요. 여인의 응접실에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내 참모습을 느낀 거예요. 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성숙해진 상태로 밖으로 나오고 나니 당신은 이미 열대의 나라를 떠난 뒤더군요. 사람이 되자 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예전처럼 막 돌아다닐 수 없었죠. 장화와 옷까지 인간들이 걸치는 갖은 거칠애가 필요해진 거예요. 높이 달린 창문을 통해 방들을 기웃거리고 지붕 위까지 살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 곳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었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추악해요. 나는 여자들, 남자들, 부모, 그리고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장면들을 목격했답니다. 즉, 가까운 이웃이 저지르는 흉하고 어두운 일들을 말이에요.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썼다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난 신문 기사 대신에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죠. 그 결과 내가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무서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다들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들은 나를 정말로 귀하게 대접했지요. 그렇게 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여기 내 명함 드릴게요. 나는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 살아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가버렸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그림자가 다시 학자를 찾아왔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림자가 물었다. 이 세계의 진실,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책들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그런 책을 읽으려 들지 않으니 문제예요. 내가 진심을 바치는 일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니 절망적인 기분이랍니다. 학자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림자가 대뜸 말했다. 나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여행이 필요해요. 이번 여름에 여행을 떠날 계획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여행을 하면 당신에게도 아주 이로울 거예요. 내 그림자가 되어준다면 내가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할게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군. 학자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슬픔과 근심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학자는 병이 들고 말았다. 선생님, 그러고 있으니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학자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느 날 학자를 찾아온 그림자가 말했다. 온천에 가서 휴양을 좀 해야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데려갈게요. 여행 경비는 전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주인이고 학자는 그의 그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자가 그림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잘 맞는 여행친구가 되었군요. 앞으로는 정말 형제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기로 하고 존칭도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는 사실상 주인이 된 그림자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를 너라고 부를 때마다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기가 죽어요. 내가 당신의 그림자로 살던 때가 생각나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너라고 부르는 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너라고 부르고 싶군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바가 절반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그림자는 자신의 옛 주인인 학자를 너라고 불렀다. 그들은 온천지에 도착했다. 온천지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무척 아름다운 공주도 한 명 있었다. 공주는 너무 많은 것을 꿰뚫어 보는 증세가 있었는데 그건 무척 무서운 병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첫날부터 공주는 그림자가 심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공주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산책길에서 그 낯선 남자를 만나자 즉시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은 그림자가 없는 병에 걸린 것 같군요. 공주님의 병이 마침내 회복되었군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림자가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시다니요. 다른 사람들이야 평범한 그림자로 만족하지만 전 평범한 것이 싫거든요. 저는 제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도록 차려입힌 거랍니다. 게다가 공주님도 보다시피 그림자까지도 허용해 주었죠. 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니까요. 그날 저녁 커다란 무도회장에서 공주는 그림자와 함께 춤을 추었다. 공주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그림자는 낮은 곳뿐만 아니라 높은 곳의 창문을 통해서도 모두 샅샅이 들여다보았으므로 공주의 질문에 전부 대답할 수 있었고 또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일들에 관해서도 안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공주는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춤을 추었을 때 공주는 이미 그림자를 좋아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함께 춤을 출 때 공주는 하마터면 그림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뻔했다. 공주 자신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정말로 심오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림자는 기묘한 표정을 지었다. 공주는 좀 실망하며 말했다. 당신에게도 이건 너무 어려운가 보군요. 그러자 그림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배운 건데요. 그런 거라면 저기 문간에 서 있는 내 그림자조차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자가요? 그건 정말 뜻밖이네요. 공주는 깜짝 놀랐다. 문간에 서 있는 학자에게 다가간 공주는 심도 깊은 질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답변을 들었다. 공주는 생각했다. 세상에 이렇게 현명한 그림자를 둔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멋진 사람이란 말인가. 공주와 그림자는 곧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자 공주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내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는 말했다. 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